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가 새 학기에 돌입하면서 개학을 맞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의 한 빨래방에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에서 61명을 태운 중형 여객기가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러시아는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양측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노숙자 텐트촌 철거 명령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각 지역 정부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중단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프리웨이 인근 노숙자 텐트촌 철거 현장을 찾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직접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청소하며 고질적인 캘리포니아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I don't want to read about them. I don't want to see the data. I want to see it by believing it, by seeing people that are back up on their feet, and to get those streets clean, get those tents off the streets, the encampments off the streets, and to begin once again to feel pride. 뉴섬 주지사는 앞서 노숙자 단속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직후 주 전역의 노숙자촌을 철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소유진의 노숙자 텐트는 즉각 철거하고 노숙자들을 수용시설로 연계하며 개인 소지품도 최소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지역 정부에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정부들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노숙자들을 범죄화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조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뉴섬 주지사는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지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비협조적인 지역 정부에게는 지원 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criminalization. What's criminal is neglecting people that are struggling and suffering and dying on our watch. That's criminal. If local government's not interested, we're fine. We'll redirect the money to parts of the state, cities and counties that are. 뉴섬 주지사는 강제 철거에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LA시의 경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시내 노숙자 인구가 10%가량 줄어든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는데 지역 정부들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화책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전체 노숙자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정부는 뉴섬 주지사 취임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2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그중 32억 달러가 지역정부 지원금으로 제공돼 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한인 지지자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공식 지지단체 코리안 아메리칸 포 해리스는 어제 온라인 줌 미팅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하와이 부지사인 실비아 루크,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앤디 긴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캘리포니아주 데이브 민 주 상원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온라인 모임은 전국의 한인 리더들이 동시에 참석했다는 점과 1.5세와 2세 등 세대를 넘나드는 지지층들의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 후보 선거 캠프에 선거활동 지원단체로 공식 인정된 코리안 아메리칸 포 해리스는 전국에서 4명의 공동 의장이 이끌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가 새 학기에 돌입하면서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연평균 701달러의 학용품비가 들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의 경우 1,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가 일제히 개학에 접어들며 타겟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각 큰 폭의 할인을 내세우며 학부모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할인 폭을 내세워 학부모들의 지갑을 열기 위함입니다. 월레터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80% 상당은 학교가 너무 많은 학용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뉴욕의 한 빨래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보고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 등에 따르면 어제 새벽 브롱스 170 스트리트과 칼리지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303 런드로맷에 들어선 한 남성은 업소 안에 있던 두 남성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빨래방 내에 있던 두 남성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7세 다른 남성도 공격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본인이 홈리스라고 증언했다고 ABC7 방송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빨래방 바깥문 앞에서 정육용 칼 2개를 발견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키 5피트 8인치, 체중 140파운드가량으로 녹색과 검정 상의, 검정 바지, 검정과 흰색이 섞인 신발을 착용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칼리지 애비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흉기 공격에 동기가 있었는지 우발적인 공격이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라질에서 여객기가 주택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양력을 잃은 항공기가 빙글빙글 돌며 땅을 향해 그대로 떨어집니다. 잠시 뒤 비행기가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인근 언덕에서 촬영된 영상엔 주택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여객기가 떨어진 일대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브라질에서 모두 61명을 태운 중형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파라나주 카스카베오를 떠나 상파울루주 과룰류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상파울루에 본사가 있는 지역항공사 보이패스 소유입니다. 상파울루 구조당국은 오후 1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 같다며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Eu tenho que ser portador de uma notícia muito ruim e que eu queria que todos se colocassem de pé para que a gente fizesse minuto de silêncio. 항공기는 14년 된 프로펠러 기종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사 ATR이 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폭행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에 거주 중인 한 중학교 교사가 15세 소녀를 성폭행하던 가해자를 향해 권총을 들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새벽 12시 30분경 휴스턴 동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메트로버스에서 내린 10대 소녀를 뒤쫓아와 소녀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때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중학교 교사 데이빗 가르자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르자는 자신이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한 남성이 10대 소녀를 바닥에 눕혀놓은 채 때리고 있었으며 소녀의 옷을 벗기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르자는 즉시 자신의 총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 가해자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해당 교사가 총을 겨누며 용의자를 향해 소녀에게서 떨어지라고 수차례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웃 주민은 해당 교사가 용감하게 나서 소녀를 큰 비극으로부터 구했다며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소녀는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안도했습니다. 가르자는 미성년자를 공격하는 가해자를 쫓아가 맞선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어 위험에 빠진 소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가해자를 마주하는 두려움보다 컸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경찰국은 버스에서 찍힌 가해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가해 남성은 흑인으로 당시 흰색 리복 상표가 새겨진 검은색 후디에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남성을 목격했거나 신원을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테마파크가 높아진 물가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즈니와 식스플래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국내 주요 테마파크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고 식스플래그는 방문객 수가 2% 감소, 디즈니는 방문객 수는 유지됐지만 영업이익은 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테마파크들의 실적 악화는 높아진 물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방문객이 줄었고 물가 상승으로 국내 여행보다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테마파크 인근에 자리한 숙박시설과 식음료 가격의 상승으로 같은 돈으로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심리로 테마파크가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장소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내년 1월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다가오는 12월쯤 최종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유해한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이 같은 방침을 추진했으며 지난 6월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전면 금지 조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법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가축사료와 퇴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20년 전 도입된 분리수거 방식에 따라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퍼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과 달리 쓰레기 운송 비용이 매립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빈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도로를 따라 러시아 군용 차량이 불에 탄 채 서 있습니다. 지난 6일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러시아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과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현지 시각 8일 우크라이나 군이 국경에서 35km 지점까지 밀고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35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절반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는데 가스시설 일부도 포함됐다는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9일엔 국경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리페츠크 주에 대규모 드론 공격도 Росія принесла війну на нашу землю і повинна відчувати,
що нею зроблено. 러시아군은 드론과 전투기 등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연일 공개하고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첸 아흐마트 특수부대와 바그너 용병을 투입하고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 등 무기도 보강했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쿠르스크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일부 주민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동부전선 공세도 이어갔는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쇼핑몰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